뚠뚠뚠뚠 시청 전에 구독 눌러줘.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 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1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과배란 주사 5일 맞고 지금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난포가 좀 작게 보이네요. 2개밖에 안 보여요. 저번 달에는 생리가 17일 만에 해가지고 빨리 배란돼 버려서 자연주기 채취도 못했는데 이번에 또 2개밖에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록을 다 해놓다 보니까 22년 5월 정도에 난포가 2개 보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2개가 보였는데 2개가 다 채취되고 2개 다 수정이 됐었거든요. 물론 임신이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2개가 보여서 그게 건강하게 수정이 잘 되면 좋은데 또 뭐 다른 변수가 있을까봐 항상 걱정입니다. 일단은 병원을 출발을 했고 자꾸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모기 잠기네요. 오늘 날씨는 그래도 요 며칠 추웠을 때보다는 좀 영상이라서 덜 추운 것 같긴 해요. 지금 차 안에 온도계로는 6도로 뜨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추울 때는 영하로 뜨던데 오늘은 그래도 6도인데 오늘 옷을 완전 따뜻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따가 일 끝나고 아무튼 KCC 성동점 차 AS 맡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맡겨놓고 집에를 대중교통 타고 와야 되는 상황이라 차를 갖고 다니면 사실 좀 살짝 춥게 입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대중교통을 타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은 옷을 좀 두껍게 입고 나왔습니다. 비도 오고 해서 오히려 비 오는 날이 덜 추울 때가 있더라고요. 눈 오면 모를까. 그래서 지금 영상이고 과연 어떻게 됐을지 진짜 궁금하네요. 요즘은 매 차수가 이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마음은 예전보다 많이 내려놨고 기대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왜 기대를 하면 실망이 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벤트나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냥 놀랄 준비를 하고 가는 것 같아. 이제는 병원을 놀랄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 그러나 뭐 이러다가 뭐가 잘 크고 있으면 다행이고 문제가 있어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체념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이런 감정을 이제 시험관 고차수가 되니까 막 저차수였을 때처럼 조바심 나고 설레이고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무튼 감정이 달라. 한 15차 이상 됐을 때는 완전 그 초창기랑 지금은 해탈한 경지에 올랐다고 해야 되나? 그때에 비하면. 그래서 지금 많이 내려놓은 편인데도 항상 병원 가서 초음파 보기 전에는 떨리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항상 초음파를 보고 와서 주사를 맞으세요라고 해서 오늘 병원 가는 날 주사를 맞으세요라고 해서 평상시 같으면 이제 주사를 병원 가는 날은 처방이 없고 전날까지 맞고 그 다음 날은 병원 와서 초음파를 보고 이제 주사를 맞으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그냥 주사 맞고 오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사 맞고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병원 가서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초음파를 봤는데 사실 개수가 늘 거란 기대는 사실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약을 쓴다 해서 개수가 늘진 않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처음 딱 보이는 게 끝까지 가거나 아니면 뭐 조기배란 돼가지고 뭐 그 중에 다 채취 안 하고 일부만 채취되거나 항상 뭐 그런 식이니까 뭐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2개 이상 늘진 않았어요. 양쪽에 하나씩 보인다고 했고 지금 자라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라서 원래는 오늘 난자 채취를 잡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오늘 잡기는 힘들 것 같다고 금요일날 초음파를 한번 보고 더 보고 결정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금요일날 초음파를 봐서 진짜 빠르면 토요일날 채취를 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토요일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월요일 화요일쯤에 채취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에 채취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11월은 지나갔고 12월 첫째 주에 채취를 할 것 같고 이번 연말은 악몽의 연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진짜 꾸준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저한테는 악몽의 연말이었거든요. 11월 8일날 이식해서 임신했다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걸려서 약도 못 먹고 버티다가 12월 말에 소파 수술을 한 상황이라 사실 11, 12월이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버렸는지 공황이 갑자기 오기 시작했었고, 근데 좀 공황이 이제는 며칠 좀 사람도 만나고 막 수다 떨고 하니까 좀 좋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뭐 남편이랑 절에도 갔다 오고 좋은 공기 마시고 기분이 좀 한결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또 이제 무서운 거예요. 사실 한편으로 12월이 작년에 너무 최악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기억을 해. 12월 30일 31일은 아니고 30일 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31일이 진짜 최악이었어요. 몸도 너무 아프고, 올해 연말은 진짜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정말 새해에는 좀 좋은 일들이 있으면 좋은데, 아무튼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주사를 벤폴라를 225를 맞고 오라고 했었고, 오늘 처방받은 거는 다시 기존에 썼던 IVFM을 처방해 주셨어요. 225로. 그리고 저번에 피를 4통을 뽑았었는데 AMH 검사 하려고 하나보다 전 느꼈거든요. 왜냐면 피를 많이 뽑길래 왠지 그 검사 할 것 같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갔더니 검사 결과지 여러 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간 수치나 뭐 당 수치 등등등 다 좋대요. 모든 게 다 좋고 지금 A형, B형 간염 항체만 없대요. 그 전에 검사했을 땐 둘 중에 하나만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검사하니까 둘 다 없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 간염 예방접종 그 항체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둘 중에 하나는 있었는데 둘 다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임신 중에도 맞을 수 있는 주사라고 최대한 빨리 맞아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3번인가 2번씩, A형이 3번인가 B형이 2번인가 아무튼 3번 2번 이렇게 맞아야 되는 주사라 빨리 맞으라고 해서, 저는 또 성격이 미루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서 나와서 주사 처방 받고 이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오늘 진료가 빨리 끝나면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진료 보고 나니까 거의 뭐 주사약 받고 하니까 뭐 이제 11시 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돈가스집 가서 돈가스를 먹고 한쪽은 먹고 한쪽은 포장을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돈가스를 먹고 지금 이제 돈가스 주문해 놓고 기다리는 동안 그 시간이 아까워서 동네에 이제 내과에 전화를 해서 간염 예방 접종 맞을 수 있냐 가격대랑 확인해 보니까 A형이 더 비쌌나? 아씨, A형, B형 헷갈리는데, 암튼 하나는 3번 맞는 건데 2만 원인데 3번 맞는 거고, 하나는 2번 맞는 건데 6만 원씩 2번 12만 원이래요. 그래서 암튼 오늘 지금 A형, B형 둘 다 한꺼번에 맞을 수 있다 그래갖고 지금 밥 먹고 바로 내과 내비에 찍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과 점심시간이 1시인데 병원 도착하면 12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살짝 남아서 내과 간 김에 예방접종도 맞고 링거를 하나 맞고 오려고요. 좀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매주 맞았는데 금전적 상황에 따라서 조금 아까워가지고, 아까운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아깝진 않아요. 저는 제 몸에 먹는 영양제, 주사 이런 거는 아까워하진 않아요. 근데 아깝다는 표현보다는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좀 아까운 게 아니라 아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요즘은 한 달에 한두 번 맞는 상황이라 요 타이밍에 맞아 놓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간 김에 지금 링거는 여기는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쇼부를 봐가지고 난임 준비로 좀 자주 맞으러 올 것 같으니 좀만 싸게 해줘라 해갖고 저는 조금 싸게 맞아요. 10,000원 싸게. 그래서 오늘 아마 내과 가가지고 링거랑 간염 예방 접종 2개 맞으면 거의 10몇만 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약 쇼핑, 병원 쇼핑. 아니 진짜 어렸을 때부터 병원비로 무지하게 쓰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보기하고 다르게 건강해 보이는데 약골이에요, 은근. 아무튼 지금 남포는 2개 보이고 있고, 일단 내과를 가서 간염 예방접종을 맞으려고 합니다. 언제 맞아야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난임병원 쌤한테 아무 때나 맞으라고, 임신 중에도 맞을 수 있다고, 최대한 빨리 맞아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여러 번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내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3개 정도는 보였으면 좋겠네요 그랬는데, 사실 기대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운 좋으면 뭐 많이 보이는 거, 아니면 그냥 많은 거지. 요즘은 그런 해탈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운이 좋길 바라봐야죠. 그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AMH 수치가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작년에가 0.48인가 기었나? 그랬는데 지금 재니까 0.02대로 떨어졌습니다. 0.48에서 0.02. 처음 시작할 때가 2점 몇이었나? 그러니까 아무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나이보다 한두 살 어리게 나왔었고, 처음 난임병 갔을 때도 같은 계열이었거든요. 그때는 아무튼 나이보다 한두 살 어리게 나왔었어. 그리고 암 수술하고 동위원소 치료를 받고 나니까 반토막이 난 거야. 그 수치가 1점 몇 대인가? 뭐 아무튼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한 3년 만인가 2년 만에 쟀더니 확 떨어져가지고 나이보다 조금 한두 살 많게 나오더라고, 난소 나이가. 그러더니 이번에 쟀더니 난소 나이가 50대로 나왔습니다. 진짜 충격적일 수가. 올해 어쩐지 뭐가 보이는 것도 적게 보이고, 채취도 많이 안 되고, 수정도 잘 안 되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 검사한 지 1년 하고 1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1년 지났기 때문에 검사해봤다고 했는데, 와, 진짜 이거는 너무 충격적입니다. 0.02. 진짜 내년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험관 시술을. 난소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충격적이긴 한데, 아니, 돈가스를 먹는데 목구멍이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막 체한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밥이 잘 안 넘어가는 거. 정말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다르다는 거. 자, 난임이신 분들, 혹시라도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아직 시작 안 하신 분,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빠른 판단력을 갖고 그냥 무조건 질르세요. 빨리 하세요.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저도 이렇게 난소 수치가 50대가 나올 줄 몰랐어요. 처음 난임병원 갔을 때가 36이었나 7이었나 8이었나? 물론 아무튼 그쯤에 갔어요. 30대 중후반 사이. 그때 갔을 땐 나이보다 한두 살 좋게 나왔어요, 난소 기능이. 근데 이게 40대 중반 되니까 벌써 지금 임신 준비한 지 한 8, 9년 됐는데 지금 50대가 나왔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지 진짜 찹찹하네요. 아무튼 오늘 약은 브레트라정 2알씩 5일 먹는 거고, IVFM 225씩 3일 맞고 병원 가는 거거든요. 정말 비까지 오고 오늘 차 정비센터에 맡겨야 되는데, 또 대중교통 또 타야 되는데 뭔가 찹찹하네요, 이래저래. 아무튼 금요일날 저는 이제 진료 보기로 했고, 오늘은 이제 지원금 처리로 주사 약 처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왔더라? 약값이 9만 얼마가 이제 지원금 처리가 됐고, 오늘 병원비는 14,700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많이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오늘은 특별한 게 뭐가 없어서, AMH 결과지 보니까 막 짜증나요. 만 50세로 나왔어요. 지금 만 44살인데 정말 5살이나 높게 나왔네요. 정말 할 말이 없네. 정말 요즘 그거 유행이잖아, 할 말이 없네 챌린지. 진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정말. 아무튼 내과 가서 간염 예방 접종도 맞아놓고, 다음 영상, 제가 유튜브 촬영을 주로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핸드폰이 전화가 오면 촬영이 중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인사하고 마무리 하려고 하다가 고향 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가 지금 좀 많이 아파가지고, 아빠가 이거를 뭐 요양병원을 보내야 될지 아니면 집에
계속 둬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말을 상의하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 성격에 요양병원 가는 거 싫어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빠가 24시간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고, 요양보호사가 오전에 오긴 오는데, 아무튼 엄마가 자꾸 밖에를 나가시는 거예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약간 선망증세처럼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못 찾아가지고 막 온 사람들이 엄마 찾으러 다니고, 치매는 아직 아닌데, 검사를 해보면 치매는 아닌데 약간 선망증세가 좀 심하고, 자꾸 귀신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빠가 문을 잠궈 놓아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이제 남이 봤을 때는 감금하는 걸로 보일까봐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게 낫겠냐고, 아니면 문을 잠가 놓고라도 밖에를 못 나가게 하는 게 맞겠냐고. 엄마가 지금 잘 걷지를 못해요. 근데 막 휠체어 비슷한 의자,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걸 끌고 나가시면 하루 종일 사람들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아빠가 네가 하라는 대로 하려니까 괜히 자기가 오해받기 싫다고. 근데 병원을 가는 거는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이제 요양병원에서 기사들이 보면 안 좋은 케이스가 많잖아요. 뭐 계속 약으로 재운다던가, 뭐 이렇게 팔 묶어 놓는다던가, 화장실도 넘어질까 봐 마음대로 못 가게 하고 막 이러니까 되게 그게 더 감금 생활 같아가지고 아빠는 이제 병원을 안 보냈으면 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도 사실 그래요. 엄마 성격에 가는 걸 안 좋아할 것 같아. 안 간다고 하고 본인도.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게 최상인데 엄마가 자꾸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 갑자기 밖에 치매 환자처럼 나가버리시니까 온 동네를 막 아빠가 찾으러 다녀야 되고 좀 이런 상황이라, 아빠가 이제 출근하실 때는 좀 잠깐 밖에서 문을 잠가야 될 것 같다, 안에서 못 열게. 근데 이제 엄마가 왜 문을 잠그냐고, 또 정신이 멀쩡할 때는 또 왜 자기를 감금하냐,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저희 엄마가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임상병리과 나왔고, 엄마가 대학원도 나왔고, 몬테소리 교육이나 사회복지학과도 다녔고, 대학을 한 2군데인가 3군데 다녔어요. 유아교육 뭐 이런 거랑 대학원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보다 대학교 때 성적표가 항상 좋았어요. 저는 막 공부 안 하고 싸돌아다니고 하느라고 막 시들시들 했는데, 엄마는 항상 A뿔 아니면 A 뭐 이렇게, 진짜 안 나오면 B. 그러니까 엄마는 제 기억으로는 제 대학교 때까지도 막 계속 학교를 다녔어요. 자기는 공부하는 게 재밌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머리도 좋고 총명한 사람인데, 그냥 몸이 많이 아프니까 좀 불쌍하게 된 것 같아서 그냥 좀 마음이 아파요. 갑자기 또 눈물 나네.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갑자기 아빠 전화가 와가지고 촬영하다가, 사실 뭐 강주에 계시니까 자주 들여다보지는 못하는 상황이라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시간 될 때는 꼭 가려고는 하긴 했어요. 코로나 때는 오히려 못 갔던 게, 엄마가 많이 아픈데 내가 갔다가 코로나 옮길까봐 무서워가지고 한동안 못 갔는데, 코로나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갔는데 엄마가 많이 늙었더라고. 눈도 안 보이고 당뇨가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죽기 살기로는 아닌데 그래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평생 아픈 엄마를 보면서 난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솔직히 김병희 효자 없다고, 집안에 누군가 아프면 가족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마음적으로 여러모로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 먹으면 나는 가족한테 최소한 짐은 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이 마음에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진짜 좋은 거 챙겨 먹고 운동 꾸준히 하고. 근데 한동안 운동하면서 이제 건강해진 줄 알고 아니란 생각으로 2, 3년 운동을 안 했더니 그 당시에 암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건강관리 엄청 더 신경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건강 염려증 같은 게 있어요. 뭐 좀 안 좋다 하면 저는 바로 병원 가고, 아무튼 병원을 남들보다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엄살은 아니에요. 가면 뭔가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아플랑 말랑 할 때 저는 바로 병원 가요. 미루지 않아요. 절대. 치과도 그렇고. 치과도 제가 막 대학병원까지 갈 정도로 이가 약해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이제 일반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대학병원까지 다닌 적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전체적으로 뭔가 약한 편이라서 이제는 이제 조금 안 좋다 싶으면 저는 바로바로 병원을 가고 병원을 키우진 않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엄마가 저렇게 아픈 걸 보고, 아, 절대 아픈 건 미루는 게 아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도 되게 아프니까 괴로워하고 이런 말을 엄마가 자주 했어요. 아, 누가 나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너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진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애기도 빨리 갖고 싶은 게 엄마가 항상 나를 걱정하니까, 아, 엄마 살아있을 때 애라도 낳아서 보여주고 싶은데 이 생각이 그 생각도 많이 들고, 어렸을 때도 엄마를 많이 원망했는데 커보니까 엄마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프고 아빠가 속속이고 자식이라고는 하나 있는데 나는 막 뭐 엄마한테 원망만 하고. 그러니까 같은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되게 좀 짠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이고 젊었을 때 예뻤는데 그냥 좀 엄마 인생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아빠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진짜. 아무튼 다음 진료 보러 갈 때 다시 뵙겠습니다.